김밥 한 줄 팔아서 남는 돈이 1,800원입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 월급 주려면 하루에 김밥 50줄을 팔아야 하고 임대료 내려면 김밥 38줄 더 팔아야 하고 공과금 내려면 김밥 13줄 더 팔아야 합니다. 하루에 김밥 101줄을 팔아야 겨우 본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김밥집 사장님들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며 혼자 14시간씩 일하는데 그렇게 한 달 일해도 순수익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800원이에요.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2025년 한 해 동안 12만 개 자영업 매장이 문을 닫았고 하루에 329개씩 사라지고 있는 이 현상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라고 말합니다. 고용률이 올라갔다, 소비가 반등했다고 하는데 출근길 풍경은 전혀 다르거든요. 편의점 유리창엔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고 3년 다니던 김밥집은 어느새 다른 간판으로 바뀌었고 5년 단골이던 카센터는 아예 건물째 철거됐습니다. 경기가 좋다는데 왜 가게는 계속 사라지는 걸까요? 진짜 문제는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장사가 되는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30년 기술로 먹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고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됐고 사람들 지갑이 열리는 곳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산업이 무너지니까 연결된 5개의 업종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엔 이렇게 나와 있죠.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으면 경쟁력이 생긴다. 오래 일할수록 전문성이 높아진다. 전문성은 수입으로 연결된다. 이게 상식이었는데 2024년, 2025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30년 경력 카센터 사장님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엔진오일 교체를 할 줄 알아서 문제입니다. 전기차엔 엔진이 없거든요. 타이밍 벨트 교체 20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죠? 전기차엔 타이밍 벨트 자체가 없는데요.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24년 말 기준 68만 4천 대를 넘었습니다. 전체 차량의 2.6%예요. 겨우 2.6%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30년이면 이 비율이 15%를 넘을 거예요. 차 7대 중 1대가 전기차가 되는 겁니다. 동네 카센터 입장에선 고객 15%가 영구적으로 증발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85% 고객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량 품질이 좋아져서 고장이 덜 나거든요. 10년 전엔 5만 킬로미터마다 정비했는데 지금은 10만 킬로미터 타도 멀쩡해요. PC방은 어떨까요? 2010년엔 하루 200시간 이용 매출이 났는데 2024년엔 80시간으로 떨어졌습니다. 60% 감소해요. 손님이 줄어든 이유가 PC방 사장님이 불친절해서도 아니고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개인 PC 사양이 PC방보다 좋아진 겁니다. 게다가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됐죠. 리그 오브 레전드는 폰으로 하고 배틀그라운드도 모바일 버전이 더 인기입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가 2.6%밖에 안 되는데도 주유소 하루 매출이 10%나 떨어졌거든요. 전기차는 주유소에 안 오니까요. 충전소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급속 충전기 한 대 설치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충전 마진은 주유보다 훨씬 적어요. 투자금 회수하려면 10년 이상 걸리죠.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30년 갈고 닦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기술 자체가 그 일을 필요 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비용 구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인데 직원 한 명 하루 8시간 쓰면 8만 240원이에요. 한 달 22일 근무면 176만 5,280원이죠. 주휴수당이랑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월 200만 원 넘어갑니다. 김밥으로 환산하면 월 200만 원을 마진 1,800원으로 나누면 1,111줄이에요. 하루로 나누면 약 50줄입니다. 하루에 김밥 50줄을 팔아야 직원 한 명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임대료도 있죠. 서울 변두리 골목상권 10평짜리 가게 월세가 150만 원이에요. 김밥으로 환산하면 833줄, 하루 38줄 더 팔아야 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까지 합치면 월 50만 원, 김밥 278줄, 하루 13줄이고요. 정리하면 인건비 커버하려면 하루 50줄, 임대료 내려면 38줄, 공과금 내려면 13줄, 하루 101줄을 팔아야 겨우 본전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더 가혹해요.
요즘 김밥집도 배달 안 하면 살아남기 힘든데 배민이나 쿠팡이츠 수수료가 15%에서 20%예요. 3,000원짜리 김밥 배달하면 450원에서 6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마진 1,800원에서 수수료 600원 빼면 1,200원이에요. 원재료비랑 똑같아요. 배달 김밥은 팔아봤자 남는 게 0원인 겁니다. 목욕탕은 더 처참합니다. 하루 종일 온수를 40도로 유지하고 사우나는 90도로 돌려야 하는데 하루 가스비가 3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050만 원이에요. 전기세가 하루 25만 원, 한 달 750만 원, 수도세가 하루 10만 원, 한 달 300만 원. 문 열기만 해도 한 달 2,100만 원이 나가요. 직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한 달 고정 비용이 3,600만 원입니다. 입장료 10,000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3,600명이 와야 본전이에요. 하루 120명이죠. 그런데 평일엔 70명, 주말엔 150명 정도밖에 안 와요.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 600만 원 적자입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못해요. 목욕탕 건물 철거비다 5억 원이거든요. 보일러, 배관, 타일 전부 뜯어내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10시간 운전해서 월 400만 원 버는데 유류비 165만 원, 차량 할부금 60만 원, 보험료 50만 원, 기타 유지비 30만 원 빼면 95만 원 남아요. 시급 환산하면 3,167원입니다. 최저임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용이 이익을 잠식하는 좀비 장사예요. 많이 팔아도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도 자영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19년 전국 영화 관객 수가 2억 2,668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2024년엔 1억 2,312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45.7% 감소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코로나 때문이냐고요? 2024년엔 코로나 완전히 끝났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 두기도 없는데 관객이 안 돌아왔습니다. 계산이 끝났거든요.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데 드는 돈이 CGV 기준 영화표 15,000원, 팝콘 콤보 1만 원, 주차비 5,000원, 교통비 5,000원, 총 35,000원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에 35,000원이에요. 넷플릭스는 프리미엄 요금제가 한 달 17,000원인데 한 달 동안 영화 20편을 봐도 17,000원이에요. 영화 한 편당 850원인 겁니다. 극장은 한 편에 35,000원, OTT는 한 편에 850원, 41배 차이죠. 화질 차이도 예전만 못해요. 예전엔 극장 화질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집에 65인치 TV가 보편화됐고 4K 해상도의 사운드파까지 갖춘 집이 많아서 체감 차이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편의성은 더 압도적이에요. 극장은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고 자리 불편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집에서 OTT로 보면 편한 소파에 앉아서 원하는 시간에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되감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영화관 매출의 60% 이상이 팝콘이랑 음료에서 나옵니다. 영화표만으론 이익이 거의 안 나요. 극장은 사실 팝콘 파는 곳이거든요. 영화는 팝콘 팔기 위한 미끼죠. OTT 시대가 되면서 극장 방문 자체가 줄어드니까 팝콘도 안 팔리는 겁니다. 골프장도 같은 흐름이에요. 필드 라운드 한 번 비용이 그린피 25만 원, 캐디피 5만 원, 카트비 3만 원, 식사비 3만 원, 총 36만 원입니다. 스크린 골프는 한 게임에 3만 원이에요. 필드 한 번 비용이면 스크린 12번 칠 수 있는 거죠. 시간도 7배 차이 나요. 필드는 라운드 5시간에 이동 2시간, 총 7시간 걸리는데 스크린은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실력 향상은 오히려 스크린이 나아요. 같은 홀을 10번이라도 칠 수 있으니까요. 캠핑 매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시기엔 대박이었어요.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2024년엔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로 쪼그라든 거죠. 사람들이 이미 다 사버렸거든요. 텐트는 한 번 사면 5년은 쓰는데 2021년에 장비 갖춘 사람들이 2024년에 또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렌탈 서비스가 활성화돼서 30만 원짜리 텐트를 사는 대신 3만 원에 빌려 쓰거든요. 영화, 골프, 캠핑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같은 돈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비 우선순위 피라미드에서 밀려난 겁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는 연쇄 붕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 주택 매매 거래량이 64만 2천 건으로 직전 10년 평균의 66% 수준이에요. 34% 감소한 겁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먼저 부동산 중개업이 무너져요. 수원시 부동산 중개소 사례를 보면 2021년엔 한 달에 매매 3건, 전월세 5건 정도 승사시켜서 수입이 85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엔 한 달에 매매 1건, 전월세 2건으로 떨어져서 수입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3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금리가 올라서 대출받기 어려워졌고 집값은 여전히 비싸서 매수 수요가 사라졌거든요. 게다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에서 매물 보고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굳이 중개사 수수료 200만 원 낼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테리어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성남시 인테리어 회사는 2021년엔 한 달에 아파트 인테리어 4건 정도였는데 건당 2천만 원이면 한 달 매출 8천만 원, 순수익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2024년엔 한 달에 한 건도 못 따는 달이 4개월 연속입니다. 인테리어 수요는 신축 아파트, 이사, 리모델링에서 나오는데 건설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분양 물량이 급감하고 미분양이 늘고 이사 수요가 사라진 거예요. 가구점도 똑같습니다. 강서구 가구점은 2021년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이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가구 세트를 통째로 사갔거든요. 2024년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분의 1이에요. 이사가 안 일어나니까 가구도 안 팔리는 겁니다. 동대문 의류도매는 또 다른 충격이에요. 2015년엔 하루 매출이 500만 원 나왔는데 2024년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중국 플랫폼 때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 세 플랫폼이 동대문을 초토화시켰어요. 동대문 봄 티셔츠 한 장 가격이 도매 5,000원인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티셔츠는 3,000원이에요.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없거든요. 중국 인건비는 한국의 5분의 1이고 원단비도 싸고 물류비도 싸서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건설, 부동산, 인테리어, 가구, 의류 이 5개 업종은 하나의 생태계예요.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거든요. 건설이 무너지면 부동산 거래가 줄고 거래가 줄면 인테리어 수요가 사라지고 인테리어가 안 되면 가구가 안 팔립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산업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구조예요. 정부는 자영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왜일까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거든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공룡이 멸종할 때 먹이를 더 줘도 소용없었던 것처럼 환경 자체가 바뀌면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가지 대멸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 대체 멸종은 전기차, 개인 PC, 모바일 게임이 카센터, PC방, 주유소를 지우고 있는 현상이에요. 2030년이면 이 속도는 2배로 빨라질 겁니다. 전기차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순간 관련 업종 30%가 동시에 무너져요. 비용 잠식 멸종은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고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에너지 비용도 오르는데 제품 가격은 못 올리는 현상입니다. 손님이 안 오거든요. 결국 많이 팔아도 남지 않는 장사가 되는 거죠. 이 구조에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탈출구가 없어요. 소비 전환 멸종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극장에 안 가고 골프장도 안 가고 캠핑 장비도 안 사는 현상이에요. OTT로 영화 보고 스크린 골프 치고 캠핑 장비는 빌려 쓰는 겁니다. 효율이 41배 차이 나는데 굳이 비싼 걸 선택할 이유가 없죠. 정부 지원금으로 1년 연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2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은 더 발전하고 비용은 더 오르고 소비자는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연명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경기 불황이 아니에요. 산업 대멸종입니다. 1980년대 석탄 산업이 사라진 것처럼 2000년대 비디오 대여점이 사라진 것처럼 지금 수많은 업종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멸종 속에도 살아남는 종이 있어요. 적응하는 종이죠. 카센터 사장님 중에 전기차 정비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성공률이 낮아요.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안 주거든요. 대신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중고차 매매로 전환한 경우예요. 30년 경력으로 차량 상태 판별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능력을 중고차 거래에 활용하는 겁니다. 기술이 바뀌어도 사람의 판단력은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PC방은 최신 그래픽카드로 컴퓨터 바꾸는 건 소용없어요. 3개월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대신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 곳들이 있어요. e스포츠 대회 개최, 게임 교육, 파티룸 대여, PC방이 아니라 게이밍 커뮤니티 센터가 되는 거죠. 마진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밥집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20% 내고 남는 게 없다면 배달을 끊어야 하여 대신 매장 내 식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회전율을 높이고 단골 손님을 확보하고 포장 할인을 제공하죠. 목욕탕은 입장료만으론 적자니까 부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사지, 때밀이, 찜질방 프로그램. 입장료 10,000원으로 손님 끌고 부가 서비스로 30,000원 추가 매출을 만드는 거예요. 소비 흐름을 역이용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극장 안 간다고요? 그럼 OTT 컨텐츠 리뷰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극장이 손님을 잃는 만큼 OTT 시청자는 늘어나거든요. 골프장 손님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스크린 골프장을 열거나 골프 레슨 강사가 되거나 골프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예요.
필드 골프는 줄어도 골프 인구 자체는 늘고 있거든요. 캠핑 장비 매장이 안 된다고요? 그럼 렌탈 사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지 않고 빌려 쓴다면 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30만 원짜리 텐트를 한 번 대여 3만 원으로 10번만 빌려주면 본전이에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환경에 맞춰 내가 바뀌어야 해요. 지금 일하는 방식을 고수하면 멸종합니다.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12만 개의 자영업이 사라진 2025년이 지나갔고 2026년엔 더 많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 신고서를 쓰고 있는 사장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미리 움직였다는 겁니다. 2년 전에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지금 안정적이에요. 6개월 전에 움직인 사람들은 힘들지만 버티고 있고요. 아직 안 움직인 사람들은 폐업 직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은 기술이 바뀌어도 여전히 필요한 일인가요? 비용이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일인가요? 소비 습관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일인가요? 다른 산업이 무너져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지대에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극장 갈 때 OTT 사업 시작한 사람, 모두가 필드 골프 칠 때 스크린 골프장 연 사람, 모두가 캠핑 장비 살 때 렌탈 사업 시작한 사람. 이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산업이 무너지는 건 위기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산업이 올라오는 건 기회죠.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